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엄청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지수 세계 1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해마다 조금씩은 변동이 있지만은 행복지수 1위의 나라로서 전부 다 그 반열에 올라가는 랭크 되는 나라들은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뭐 이런 나라 선진국들이 죄다 사회복지가 발달된 나라들이 뭐 1등에서 10등까지 다 들어가는데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세계 1위를 해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경제학자들, 그 다음에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연구하러 많이 들어옵니다. 도대체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형이상학적으로 뭐 이거 행복은 물질이 다가 아니야, 돈이 다가 아니야 말을 합니다. 부정할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 현실적인 또 내 다른 생각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돈은 행복의 전부다가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역시 돈에 모든 것을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나라가 정말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실천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딱 하나가 있는데 발견하고부터 야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진짜 가능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천국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천국은 경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 그것이 많을수록 어찌 보면 천국을 쟁취하는데 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 내려놓아야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정말 새로운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물질과는 전혀 관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행복지수 또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그 밑바닥으로 우리가 꼽는 것이 GNP, GDP, 뭐 국민 총생산, 뭐 이런 GNP, GDP로서 가늠을 하는데 이 나라는 70년대 중반부터 GNP, GDP를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GNH라고 합니다.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돈을 뭘 생산해서 많은 것을 생산해서 팔아서 이익을 갖고 와서 그 이익을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철학적이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행복할 것인가 그걸 GNH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우수한 인력들이 그 기관에서 이 GNH를 연구하는 것이죠. 작년도 5월 달에 인구 센서스가 있었어요. 인구를 조사하는데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냥 인구 포함하는데 뭐 한 20분 정도밖에 질문이 없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뭐 가족이 몇 명입니까? 남자 몇 명입니까? 몇 살입니까? 딱 끝나버리는데 그 나라는 질문지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인구 78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0만도 안 되는 나라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두 개 합친 더 많은데 이 인구조사를 3일간에 거쳐서 합니다.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다 투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이 너무 험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뭐 그냥 78만 명 같으면 그냥 하루 만에도 반나절 만에 끝내야 될 텐데 3일간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아무도 못 가게 합니다. 아무도 출타하지 말고 자기 집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 요원이요. 그래서 3일간을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응했는데 한 가정에 보통 뭐 이렇게 뭐 한 5명 정도 되면요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인구조사하는데 선생님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럿이 와가지고 각자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지가 한 250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당연히 처음에는 인구조사니까 뭐 가족이 몇 명입니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집이 자기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뭐 정원이 있습니까? 예,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어떤 것을 심었습니까? 내가 꽃을 심었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과일나무입니다. 어떤 종류죠? 사과나무입니다. 1년에 몇 개 열립니까? 몇 개 열립니다. 이런 것까지 조사하면서 그러면 그 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 꽃을 보는 횟수가 몇 번입니까? 그 꽃을 보면서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날짜가 일주일에 며칠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아픕니까? 예, 아픕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친구가 있습니까? 예,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일주일에 며칠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아, 이틀간 방문합니다. 그럼 이틀 동안에 친구가 당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뭐 그저 그렇다. 아주 기쁘다. 별로다. 또, 뭐 좀 슬프거나 우울한 날이 있습니까? 뭐 일주일에 며칠 정도 됩니까? 하루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전부 다 질문하게, 이 한 250가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국가 GNH 기관에 가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해가지고 통계를 쫙 내는 것이죠.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지만 이 부분만큼 미국도 따라올 수 없어요. 철학적인 요소. 이런 것을 국가 시책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나라는 그러면 왜 선교사가 없느냐? 우리나라 선교사가 올 2018년도 2월달 전체 통계가 27,300명의 선교사가 171개국에 날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님 모셨는데 정말 한국 선교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북한에도 선교사가 지금도 있거든요. 있는데 유일하게 선교사가 그 별난 한국인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한국인들이 저돌적입니까? 근데 여기만큼은 아직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 들어가려고 인도와 국경지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전도단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인가를 막 그냥 보고 있는데 이 나라는 여행 비자 외에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소수가 외국인들이 있는데 자기 나라가 꼭 필요한 인력들, 워낙 가난한 나라고 교육열이 약하기 때문에 대학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박사 학위는 진짜 그냥 눈꼽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인력 부족한 인력들 전기기술자, 농업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만 필요로 한 사람들만 대사관을 통해서 그냥 뽑아서 와서 뭐 1년, 2년, 3년, 4년 근무하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들어가기 높은 벽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여행자들은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해서 여행자들을 많이 그냥 끌어오려고 별별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230불을 돈을 내야만이 비자를 내줍니다. 열흘간 체류하겠다 하면 2,300불을 돈을 미리 선납을 해야 여행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오지 마라 이런 것이죠. 뭐 국가문을 걸어 잠글 수는 없으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굉장히 높게 만들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만 오더라 이거죠. 와가지고 술 마시고 뭐 춤추고 그냥 쓰레기 버리고 어지럽게 할 사람은 오지 마라 인 거예요. 그 역시나 유럽 사람들이 여행을 제대로 아는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와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이드가 공항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곳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에 모든 정보를 내가 다 수집을 하고 있고 그간에 내가 2번을 들어가서 제가 다 조사를 했는데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저는 정부 초청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는 지역 답사를 어느 답사지만 사실은 내가 지역을 답사하려고 딱 가려고 하는데 제가 거주 제한을 받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있는 외국인들은 거주 제한을 받건데 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프리슨 교도소에 와 있다는 거죠. 창살 없는 교도소에 와 마음대로 못 갑니다. 우리나라 북한이 떠오르는 거예요. 북한도 여행 허가증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래서 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나왔어요. 자기가 소속된 기관장에 가서 레터를 편지를 써가지고 사인을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미그레이션에 가가지고 딱 여행 허가증을 받아야만 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럼 못 가게 만든 것이죠. 제가 가서 정부와 저와 이제 계약을 막 맺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러 왔는데 이러는데 계약서가 이렇게 한 4장 정도 A4지가 쭉 있는데 그게 이래 보면 지방에 가서 시골 주민들과 나쁜 이념이나 나쁜 신념들, 나쁜 정서를 해치는 이야기는 대화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한보다 더 하죠. 북한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만큼 그 사람들은 공산국가도 아니고 굉장히 자유롭지만은 그 국가의 중요한 시책이 경제 발전이 아니라 종교보호, 문화와 전통보호, 환경보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목숨을 거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외국인이 들어가면 이것이 다 파괴돼요. 문화나 종교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어버리니까 외국인들은 못 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종교에 의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들도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